수십 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는 이름표가 딱 붙습니다. 자, 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후회 없이 정말 멋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50대, 60대?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한 뒤에 이런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고 해요. 어제까지는 내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죠. 퇴직하고 나면 불안감, 공허함, 이런 감정들이 밀려오기 마련인데요. 바로 이 시기에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가장 흔하게 겪는 후회 3가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후회.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쉬어야지 하는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1년이라는 공허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입니다. 여기 62세 김근호 씨 사례를 좀 볼게요. 처음에 그냥 좀 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삶의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고 자존감까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.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니 몸의 리듬까지 깨지는 거죠. 특히 내 이름보다 직함이 더 중요했던 분들은 상실감이 훨씬 더 커서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. 그런데요,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. 55세 한서정 씨를 보세요. 이분은 피아노 곡 딱 한 곡을 배우는 걸 목표로 삼았대요. 아주 작은 목표잖아요. 근데 바로 그 작은 성취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거죠. 두 번째 후회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. 좋은 마음으로 한 선택이 내 미래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69세 장춘만 씨 일화인데요. 오랜 친구가 와서 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.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꽤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네, 돈도 잃고 수십 년 우정도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. 현실은 정말 냉정해요. 친구나 가족에게 특히 내 퇴직금을 빌려줬을 때 다시 돌려받을 확률이 겨우 10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내 퇴직금은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. 앞으로 남은 내 30년, 40년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인 셈입니다. 자,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. 이건 보통 자존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나이에 누굴 모시고 이래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.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덜컥 프랜차이즈나 카페 같은 걸 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요,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. 통계를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. 프랜차이즈 10곳 중 9곳은 2년을 못 버티고 일반 창업은 5곳 중 4곳이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. 65세 윤상미 씨도 멋진 카페 사장님을 꿈꿨지만 남은 건 빚더미와 스트레스로 망가진 건강뿐이었죠. 직원 관리, 재고 관리, 상상했던 것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힘들었다고 해요. 반면에 60세 조동열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. 시니어 인턴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거죠. 월 200만 원이라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은 이게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. 매일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.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3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네,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이건 그냥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.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. 첫째, 작은 성공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, 둘째, 내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방패로 여기고, 마지막으로 다시 일하는 걸 돈벌이가 아니라 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. 첫 번째 전략, 작은 성장. 이게 핵심이에요.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부담만 되거든요.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성취감, 그게 중요해요.
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거나 매일 딱 30분씩 걸으면서 몸의 리듬을 찾거나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.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단단한 기둥이 돼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. 두 번째 전략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. 위험한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. 내 돈을 지키는 게 결국 내 마음 건강, 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. 옛날 직책이나 체면,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. 파트타임이던 인턴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사회와 연결되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게 훨씬 더 소중하죠. 자, 이 모든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지금 혹시 좀 불안하고 불편하신가요? 그건 절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. 아이들이 키 크려고 무릎 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인 거죠. 지난 수십 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사셨죠.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. 후회라는 챕터는 이제 그만 덮고 성장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려갈 시간이에요. 여러분의 다음 장에는 어떤 멋진 이야기를 담으시겠습니까?